오늘 드루킹 김모 씨와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오전에 11시 30분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재판의 주요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범죄 혐의 자체는 지난 1월 7일 저녁부터 했고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공감 댓글을 달아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등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 부분인데 오늘 뭐 쟁점 자체는 이걸 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지털 포렌식이랄지 이런 걸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다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고 또 본인 자체도 범행을 부인해봤자 뭐 죄질만 안 좋아져서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범죄 혐의는 다 인정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거 말고 더 쟁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연 이거 말고 또 다른 매크로 실행을 한 게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 자체는 이제 그 자기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뭐 폭탄 발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폭탄 발언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그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어떤 대선 기간 동안에 김경수 의원과 관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그런 사실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뭐 있는지 없는지는 뭐 아직 체크가 안 됐으니까 팩트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내용을 했을 때 본인의 재판에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면 추가 수사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추가 수사해서 또 병합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자기가 아무튼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은 자기 혐의와 관련해서만 이 얘기를 하고 다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혐의를 인정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그만큼 인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아마 본인이 변호인하고 상의를 했을 것이고 가장 큰 목표는 재판을 받고 빨리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는 뭐 대부분 합의하고 별일 없으면 뭐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루킹과 관련된 혐의는 이건 일반적인 업무방해와 달라요. 왜냐하면 여론을 조작한 거잖아요. 특히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왜곡된 그런 방법, 매크로라는 방법을 써서 또 아이디를 도용해서 또 아이디를 본인은 이제 빌려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빌려서 사용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방해에 비해서는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생각하는 듯이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건이 이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벌백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드루킹 김모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누구냐 이것도 이제 관심인데요. 처음에는 인사청탁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변호사가 소송을 받지 않기로 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상 이 소송을 변호를 지휘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 아예 지금 이제 실제로 표면적으로 맡고 있는 오정국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면 자체를 원래 맡았던 모 변호사가 썼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드루킹에 대한 게 아니라 관련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애초에 맡았었던 변호사는 드루킹 쪽의 경공모의 핵심 김모 씨와 절친이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사카 총영사 얘기만 했었지만 로펌에 있었던 뭐 일본에서 공부한 변호사 이 처음에 수임했던 변호사도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됐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인사청탁에 연루돼서 수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윤리적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임을 빠졌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이 사건을 다 법적으로 변호하는데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오히려 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이제 앞장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오 변호사는 나는 이 인물들과 애초에 아는 사이가 아닌데 그렇다면 이
뭐 그 친구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겠죠. 연수원 친구. 뭐 이 전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인물은 내부 핵심 인물들과 굉장히 친분이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 자체를 청와대에 이제 어떤 추천할 정도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됐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까 김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오늘 재판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형량의 문제가 남지 하루만 해도 끝날 사건이다. 전혀 지금 문제가 복잡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는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변호사와의 연계 관계라든가 경공모의 실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 야권에서 이제 특검을 요구하는 정도로 드루킹 사건은 아주 큰 정치적인 상징적인 사건으로 비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살짝 놀랬던 보도는 뭐냐면 드루킹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변호사가 했어요. 뭐냐면 오늘 이제 재판과 상관없이 예. 네. 내가 언론에 너무 이상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예, 나 그렇게 예. 이상한 인물 아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도 매우 건전한 사람이고 불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일을 벌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에 드루킹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떤 진술을 할 건지는 매우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여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억울함이 지금 상당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매크로를 조작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1월 17일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기사에 단 것은 애초에 했던 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보수 세력들이 매크로 조작으로 댓글 조작을 해서 여론을 움직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한번 내가 입증해 보려고 실험한 것이다. 예.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 나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지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주변 얘기들 하게 되면 사실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드루킹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으며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4천 명이 넘는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했으며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특검의 이 대상이라는 게 여기에 대한 단초들이 혹시 오늘 좀 드루킹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지금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재판에서 네. 뭐 그 관련된 진술이 나올 것이냐 하는 건데 뭐 말씀하셨던 기자회견 얘기는 오늘 뭐 재판에 나오는 드루킹 김모 씨가 오늘 하겠다는 그거 그런 아니죠. 얘기는 아니죠. 네네네. 앞으로 이제 그런 의사까지도 피력했다 정도로 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실은 오늘 재판에선 하나도 밝혀지지 않을 의혹들은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경공모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예. 지금 핵심 인물이 9명이 입건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매크로를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한 회원이 전해준 거를 실험 삼아 돌려봤다 이게 아니라 예.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이 속칭 킹크랩이라는 이름의 서버를 구축해서 예. 매크로보다 훨씬 강력한 이 댓글 조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마다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데까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이 의혹이 뭉게뭉게 커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실체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 네. 뭐 말씀하시는 게 오늘 뭐 재판에서 이제 경공모 경찰 수사까지 넘어갔는데요. 자, 지금 관련돼서 어제 관련자가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었죠.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실대로 다 진술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았습니다.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 맞습니까?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고 진술했습니다. 네,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가 구속을 전후해서 돌려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전 보좌관이 글쎄요, 경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뭐 성실하게 조사 임했다고만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은 또 조현민 전 전무와 다르지가 않잖아요. 저렇게 앵무새 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는데, 자 조사 이 고강도 조사 받고 나와서 이 그다음에 이제 전해진 이야기는 500만 원 수수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애초에 500만 원의 이 성격을 놓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줬다 아니고요. 드루킹 측이 줬다. 그런데 드루킹이 운영하던 경공모의 회원 김모 씨가 지금 한모 보좌관, 전 보좌관이죠. 네. 에게 지난해 9월에 500만 원을 줬는데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다. 이게 두 사람의 진술입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돈 준 사람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거다 그랬고요. 3월 26일에 돌려받았는데 그게 드루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왜 하필 이때 돌려줬느냐? 개인적인 거래 관계면 드루킹이 뭐 조사를 받건 구속이 됐건 상관없이 돈이 생기면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약정 이자가 있다면 뭐 이자 쳐주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럴 텐데 이
즉시 돌려준 게 좀 수상하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커지는 문제는 김경수 의원이 이 500만 원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예, 예. 알고 있었다면 이게 개인적인 거래라기보다는 뭔가 대가성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추정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검의 주요 내용을 이제 구성하고 하게 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수 의원 쪽은 개인적인 거래고 나는 몰랐다. 예. 뒤늦게 알고 결국은 보좌관의 사표를 지금 받은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또 맞다면 김경수 의원은 지금 경남지사 출마를 앞두고 아주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서로 다른 시각 차이 속에서 이 팩트가 뭔지를 우리가 딱 단정 짓기가 너무 이제 아슬아슬해서 네. 정말 확률은 모두 다 반반이 있어요. 정말 개인적인 거래인데 안타깝게 이 시점에 이게 터지면서 정치 스캔들로 비화됐을 가능성도 절반은 있고 예. 혹은 이것이 뭔가 이 개인적인 거래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거래였을 가능성도 50%는 살아 있어서 이것은 무엇라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찰, 검찰의 조사든 예. 뭐 향후에 이제 특검의 조사든 이거 여야 합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만 네. 팩트가 깔끔하게 정리돼야 할 사안인데 저는 6.13 선거는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당에서 예. 특검으로 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하는 말씀하신 생각도 것처럼 듭니다. 이제 500만 원 그 돈의 성격이 네. 중요하고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 여부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나오는 얘기가 없는 거죠.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은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은 또 어찌 보면은 좀 무리한 음모론으로 일단 특검을 주장하면서 덮어씌우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팩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예. 경찰이 초기에 좀 이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은 또 예. 경찰의 실책이 분명해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다 제각각의 시각으로 보고 있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네. 무엇이냐 여기서 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속보로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드루킹 김모 씨를 포함해서 3명이 지금 현재 법원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재판 시작 시간은 11시 20분인데요. 조금 전에 법원에 이 김 씨 등 3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재판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터넷 댓글 조작한 혐의고 또 이게 공감을 누르면서 이제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점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에 관한 재판이 열립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계속 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인사 청탁 여부가 뭐 중요한 관건일 수도 있고요. 500만 원의 이 성격을 놓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청탁이냐, 뭐 이게 돈의 성격이 사실 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500만 원을 이게 주게 된 경위가 말이죠. 이 한문 보좌관이 그 드루킹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좀 아껴 써라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드루킹이 그 핵심 멤버인 김 씨, 네. 필명 성원입니다. 그한테 나한테 이런 문자가 됐는데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원이 아마 이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예. 500만 원 줘서 500만 원 전달했는데 한모 보좌관은 내가 그 문자를 우리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보냈는데 잘못 보낸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예. 사실 이게 빌렸다는 것이 또 맞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우회적으로 돈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 저희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받았다고 하면 뇌물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시점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된 인사청탁은 대선 직후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 돈을 받은 건 9월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청탁이 거절된 이후의 가능성이 크고 물론 뭐 일본 대사관이랄지 청와대 행정관 그런 청탁이 있었지만 예. 그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돌려준 것이 올 3월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인사청탁과 관련 있다고 개연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예. 그러면 이 500만 원의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아니면 뭐 댓글과 관련된 부분이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경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500만 원
돈을 받아서 이걸 정치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어떤 돈에 받는 절차나 과정을 보면 또 정치 후원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사한 내용 중에서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 계좌 추적일지 그런 걸 해본 다음에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거 있으면 이제 조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죠. 예. 네. 자,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건 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